혹시 추석 명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 들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전과 송편, 갈비찜까지 눈은 즐겁지만 혹시나 혈당이 폭발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혈당 스파이크와의 전쟁이 되는 순간이죠.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의 식단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명절 음식 중 이 음식은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무섭게 올리는 숨겨진 혈당 폭탄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올해 추석은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1. 명절 혈당 폭탄 1탄. 순식간에 혈당 올리는 흰가루와 액상당. 1. 송편, 정제된 쌀가루의 공격. 송편은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혈당 관리에 가장 큰 적입니다. 송편의 주재료인 쌀가루는 껍질이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이라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쌀가루는 소화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데 여기에 깨나 콩 등의 설탕이나 꿀을 첨가한 앙금까지 더해지면 그 달콤한 만큼이나 혈당 상승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송편을 3개에서 4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명절 동안 무심코 송편을 여러 번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은 사실상 실패한다고 봐야 합니다. 송편은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마지막에 드시고 한 번에 1~2개 이하로 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흰쌀 송편보다는 식이섬유가 있는 쑥이나 잡곡이 들어간 송편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혜, 액상당분의 치명적 공격. 명절 상에 빠지지 않는 식혜는 액상 과당과 설탕이 매우 높게 농축된 액상 혈당 폭탄 그 자체입니다. 식혜의 단맛은 밥알의 전분을 엿기름으로 발효시켜 만든 당분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고체 음식보다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거의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식사 후에 식혜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정제, 설탕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식혜를 마시면 췌장이 과부하되어 혈당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혜 대신 물이나 숭늉을 마시고 혹시라도 단 음료가 필요하다면 당분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수정과 계피의 착한 이미지 뒤에 설탕.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이 들어있어 소화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사실상 식혜와 더불어 대표적인 액상 혈당 폭탄입니다. 수정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설탕과 흑설탕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계피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이 많다는 것을 잊기 쉽지만 실제 한 잔에 들어가는 당분은 콜라 한 캔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식혜와 마찬가지로 흡수가 빨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수정과의 따뜻한 성질이 소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 촉진을 원하신다면 설탕 없이 계피와 생강을 우려낸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절 혈당 폭탄 2탄. 기름과 탄수화물의 위험한 만남. 사각종 전과 튀김류, 고지방 고탄수의 이중 함정. 동그랑땡, 육전, 동태전 등 명절 상을 가득 채우는 전과 튀김류는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이 결합된 최악의 조합입니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밀가루나 튀김옷은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이며 여기에 많은 양의 식용유가 스며들게 됩니다.
지방은 당분의 흡수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추지만 결국 소화된 당분을 오랜 시간 동안 혈액에 머물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당을 장시간 높게 유지합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혈관 건강을 해쳐 당뇨 합병증 위험을 가속화합니다. 반드시 튀김보다는 기름을 최소화한 구이나 찜 형태의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약과와 한과, 끈적한 조청과 튀김의 결합. 추석 전통 간식인 약과와 한과는 조청이나 꿀을 듬뿍 바르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재료인 밀가루와 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이를 튀겨낸 후 다시 설탕이나 물엿이 응축된 조청을 바르기 때문에 칼로리와 당분 밀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과는 튀긴 밀가루를 달게 만들고 한과는 쌀가루를 튀겨 끈적하게 코팅한 것이라 당분의 흡수가 매우 높습니다. 끈적한 형태의 당분은 치아에 잘 달라붙어 충치 위험도 높일 뿐만 아니라 섭취 후에도 혈당을 높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소량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작은 크기의 한과 한 조각 정도로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곧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명절 혈당 폭탄 3탄. 안전해 보이지만 숨겨진 단짠의 덫. 6. 갈비찜,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 폭탄. 갈비찜은 메인 요리라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설탕과 물엿의 숨겨진 폭탄입니다. 갈비찜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만들기 위해 요리 과정에서 다량의 설탕, 물엿 혹은 과일즙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분은 고기의 단백질 속에 숨어 혈당을 서서히 하지만 장시간 확실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또한 간장 베이스의 양념은 나트륨 함량까지 매우 높아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동시에 높이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갈비찜을 드실 때는 절대로 국물과 양념을 최대한 피하고 건더기인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잡채, 고혈당 당면과 단짠의 유혹. 잡채 역시 채소가 많아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뇨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잡채의 주재료인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드는데 이는 흰쌀밥이나 밀가루만큼이나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당면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간장과 설탕, 물엿 등으로 만든 단짠 양념이 듬뿍 들어가 혈당을 올리는 효과를 극대화하죠. 명절에 잡채를 한 접시 가득 먹는 것은 사실상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채를 드실 때는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와 버섯 위주로 소량만 섭취하시고 별도의 간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명절 음식. 1. 토란국, 저칼로리 식이섬유의 힘. 추석의 토란국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토란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토란에 들어있는 갈락탄이라는 점액질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위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란국을 드실 때는 소금 간을 약하게 하고 나트륨 배출에 좋은 칼륨이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밥이나 송편을 먹기 전 토란국을 먼저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아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2.
도라지 나물, 사포닌과 서서히 올리는 효과. 명절 상에 오르는 도라지 나물은 혈당 관리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도라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밥이나 송편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전체 식단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라지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건강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도라지나물을 조리할 때 설탕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고 소금 간을 약하게 하여 기름 없이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버섯, 천연 인슐린, 베타글루칸. 잡채나 전에도 들어가지만 명절 식탁의 다양한 나물이나 국에 활용되는 버섯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른 고탄수화물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5. 혈당 스파이크 막는 명절 식사 황금 전략. 이제 이 위험한 명절 음식을 슬기롭게 피해가며 혈당을 지킬 수 있는 황금 식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평소 식습관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혈당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식사법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 채소, 버섯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당분의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춥니다. 다음으로 갈비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송편이나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접시와 젓가락 전략을 활용하세요. 큰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먹는 대신 작은 앞접시에 한 번에 먹을 만큼만 덜어 드세요. 우리 뇌는 접시를 비웠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작은 접시를 여러 번 비우는 것이 큰 접시를 한 번에 비우는 것보다 심리적인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또한 수저 대신 젓가락만 사용하여 식사하면 식사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천천히 씹기와 물 마시기를 습관화하세요.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고 음식을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고 식사 중에는 물이나 숭늉을 곁들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식혜를 대신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6. 명절 후유증 혈당 대참사 응급대처 팁. 명절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과식했을 경우에도 너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곧바로 혈당을 관리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응급대처 팁이 있습니다. 첫째, 식후 30분 가벼운 운동은 필수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은 식후 30분부터 1시간 사이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 조절을 돕는 해독차를 활용하세요.
과식 후에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해독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피차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능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과식을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생강차 역시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과식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셋째, 명절 후 혈당 모니터링을 생활화하고 3일 단기 보식하세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혈당 관리가 소홀했다면 연휴가 끝난 후 반드시 일주일 정도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혈당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연휴 후에는 3일 정도 저염분,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빠르게 돌아가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단기 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치매 예방 퀴즈. 이제 영상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건강한 몸만큼이나 건강한 정신도 중요하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 예방에 좋은 기억력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래 5가지 색상을 기억해 주세요. 5초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처음 화면에서 보았던 5가지 색상에서 이번 색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노란색입니다. 그럼 4번 색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이번에는 5가지 색상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화면을 정지하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초록색,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퀴즈 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초성 퀴즈입니다. 힌트는 꽃 이름입니다. 정답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정답은 무궁화, 국화, 개나리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명절 혈당 건강 정보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절실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오늘 알려드린 식사 전략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송편 대신 나물을, 식혜 대신 물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의 힘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건강지기가 들고 온 생명을 살리는 꿀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완치시키는 기적의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